뉴스회전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구청장님. 네, 안녕하세요. 정원호입니다. 네. 요즘에 알아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좀 늘긴 했어도 뭐 예. 그렇게 눈에 확 띄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이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름은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얼굴은 아직. 조금 더 알리셔야 된다. 네, 네. 언제 나 인지도 좀 올라갔는데 이렇게 느끼세요? 뭐 계속 조금씩 늘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제 성동구 안에서는 예. 사실 많이 아시는데요. 되게 유명하시던데요. 네, 이제 예. 성동구를 벗어나면 예. 잘 이제 모르셨는데 요즘은 조금씩 이제 알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공개 칭찬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모르셨던 분들도 정원은 누구지? 막 이렇게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네. 혹시 대통령 공이 컸습니까? 뭐 큰 이슈가 됐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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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상당히 회자됐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인연이 따로 있으세요? 아, 네, 원래 이제 제가 처음 구청장 됐을 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재선하셔서 이제 시장군수 구청장들 모임 때 그렇게들 뵙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는 계속 이제 지자체장을 했고 또 도지사님도 하시고 당 대표님도 하셨으니까 계속 만남을 가져왔죠. 네. 아니 그 SNS 이후에 명심은 정원호 구청장에게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네. 얼마나 인연이 깊으신지 좀 여쭤봤습니다. 네. 최근에 책 내셨더라고요. 네, 네. 책 제목이 성수동이던데 네. 특별한 이유 있으세요? 아, 이제 성수동이 제 임기 기간 동안에 뭐 표현대로 하면 상점벽해했다. 이제 낙후된 공장지대가 세계적인 핫플레이스로 바뀌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과정을 좀 정리해서 성수동이라는 책을 좀 냈습니다. 네. 아니 삼선 하시는 동안 정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성동구가 완전히 변했다. 네, 네. 성수동은 진짜 핫플레이스가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삼선 하시는 동안에 요거는 내가 정말 역점을 두고 한 사업이다.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좀 제가 하고 싶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기업 유치였거든요. 이제 성동구가 이제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사실 좀 낙후된 이미지고 그런데 이렇게 개선할 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야 돼서 그 힘으로 이렇게 나머지 지역 여건을 좀 개선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보통 선순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성동구로 와야 된다. 기업이 너무 부족했거든요.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했는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통 뭐 세금 감면이라든지 뭐 다양한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건 다 같이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희들만의 뭔가 이 특장점이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연구를 좀 했더니 당시에 전문가들이 그 10여 년 전에 유행했던 게 창조 이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조 도시론. 그래서 창조 도시론의 핵심은 예전에는 기업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렸는데 이제는 사람이 몰리는 곳에 기업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고 싶으면 사람이 몰리는 동네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사람은 어떤 곳으로 가냐? 멋진 곳, 쿨한 곳으로 몰린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멋지고 쿨한 곳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과제가 된 거죠. 그러면 성동구를 어떻게 하면 멋지고 쿨한 동네로 만들까? 이게 이제 연결된 과제여서 결국 오늘날의 성수동이 이렇게 빛이 나게 된 겁니다. 네. 지금 창조 이론이라고 하셨는데 발상을 좀 거꾸로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창조 도시론이라고 네.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이게 주창됐던 이론이 있는데요. 굉장히 실증적으로 많이 증명된 이론입니다. 네. 삼선을 하셨기 때문에 꾸준히 좀 하실 수 있었던 것도 있을 것 당연히 같아요. 예, 네, 예. 네. 그리고 구민들께서 저렇게 크게 관심 갖고 지지해주지 않았다면 사실 오늘날 성동구가 이런 모습을 갖기는 어려웠을 거고 결국은 모든 게 구민분들 덕분인 겁니다. 네. 아니 어떤 계획을 세워서 3, 4년 안에 다 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근데 네. 삼선을 하시면서 계획했던 게 다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다 보셨을 것 네. 같아서 그런 점에서 좀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되실 것 같았습니다. 네. 구청장님 보니까 그 지자체 단체장 중에 처음으로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셨더라고요. 네. 안 불편하십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네. 많은데요. 이게 생활화되면 예. 그냥 그 생활입니다, 그냥. 네. 그래서 예. 근데 그 생활화되기까지의 과정이 좀 필요한데요. 그건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금방 습관화됩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식사하고 양치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식사하고 나서 양치하는 게 아무런 불편함이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긴 하죠. 예, 예. 그렇듯이 예.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고 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습관화가 되고 이 습관화되면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그게 양치가 건강에 도움이 되듯이 이게 오히려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민원 해결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까? 빨라지기도 하고 예. 정확하기도 하고 아, 책임감이 전달을 생깁니다. 직접 받으시니까. 네, 네. 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그 관공서나 아니면 기업의 민원 창구에 연락을 했을 때 특히 이제 관에 보통 연락하면 우리 책임이 아닌 것 같다고 여기 아니에요. 네, 이러잖아요. 계속 부서를 바꿔주는데 예. 그러다가 이제 지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짜증나고 그랬을 경우는 이제 그거를 책임자 입장에서 보면 몇몇 부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부서를 다 오라고 그래서 같이 상의해서 답을 드리는 것. 그러면 빨리 답할 수 있고 책임감 있게 답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고 민원은 최고 결정권자가 꼭 봐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민들은 좋을 것 같은데요. 직원들은 좀 힘든 거 아닌가? 오히려 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도 발상의 전환. 책임감이 줄어들거든요. 예. 아니, 구청장님이 너무 부지런하시면 또 힘든 부분도 있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네. 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네. 지금 이제 선거 하면은 진영 대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구청장님이 등장하시면을 이거 행정력 대결로 바뀔 수 있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저도 뭐 예.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요. 예. 제가 아니더라도 예. 보통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선거는 주민의 생활을 갖고 논쟁하는 곳이 돼야 되고 도시의 비전을 갖고 논쟁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정치적인 문제로 논쟁을 한다거나 네거티브적인 논쟁이 돼서는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바라는 모습들이라고 하면 한 도시의 장으로서의 출마가 되고 선거 운동이 벌어진다면 상대방과 싸우는 게 아니고 시민의 불편함과 싸우는 선거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맞는 말씀이신데 그동안의 선거가 그런 모습을 많이 못 보여준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네. 제 그 지난번 선거 과정은 네. 네거티브 한 번 안 하고 정책 가지고만 계속 했었습니다. 구청장 선거할 네. 때 내내. 예, 그래서 뭐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그런 선거를 할 이 자신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니 저희가 성공한 행정가 얘기를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을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번에 만약에 선거에 출마를 하시면 나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다. 뭐 그런 말씀이세요? 예, 선거하는 모습은 좀 네.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네. 어쨌든 그 행정력 나는 네, 정책으로 승부를 하겠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그건 뭐 당연하게요. 이제 시민의 불편과 싸우는 그 선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정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안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가능한지 이런 검증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정책 검증. 그렇게만 해도 저는 충분히 이 변별력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 안에서요. 이미 출마 선언하신 분들 계세요. 네, 지금 네. 박홍근 의원, 박주민 의원, 김영배 의원 하셨고 다른 분들도 뭐 예정인 분들까지 하면 한 10분 정도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 혹시 이미 견제가 들어옵니까? 이제 네. 어차피 그 당내 경쟁은 네. 선의의 경쟁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선의의 경쟁이 꼭 필요하고 네. 그건 이제 정책 경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선의의 경쟁이라도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SNS에 공개 칭찬을 했더니 다른 분들이 엄청 부러워하셨거든요. 어, 네, 아니 그거는 네.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네. 인간적 감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까지는 견제라고는 안 본다. 예, 그거야 뭐 예. 네. 지난 18일에 정청래 대표 만나셨잖아요. 네, 네. 먼저 만나자고 하셨다는데 왜 그러신 겁니까? 뭐 당연히 당 대표님이시니까 네. 제가 이제 출마의 의지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상의를 드리는 것이 맞고요. 대표님도 뵙고 그다음에 원내대표님도 뵙고 또 선출직 최고위원이 2분 계십니다. 3분이 사퇴해서 그래서 선출직 최고위원 2분도 다 뵙고 그래서 저의 생각도 좀 말씀드리고 이번 선거의 지방선거의 중요성과 또 거기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바 또 좀 논의를 드렸고요. 또 좋은 조언도 듣고 또 덕담도 듣고 그랬습니다. 네. 뭐라고 덕담하셨어요? 뭐 덕담하셨습니다. 잘해봐라. 뭐 이런 거. 네, 이제 뭐- 공개를 안 하기로 해서. 네, 그러니까요. 네. 비공개여서 예. 혹시 비공개 때 뭐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비공개죠. 또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선거는 선거니까 네. 여론조사 좀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먼저 좀 보여주실까요? 지금 당내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를 보면은 구청장님이 30.8% 그리고 2위로 나온 박주민 의원이 13.1% 이렇게 나옵니다. 오세훈 시장하고 1대1 가상대결 여론조사도 있는데요. 보면은 구청장님이 49%, 오세훈 시장이 37.2%.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 여론조사에선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네. 분석하고 계세요? 네, 뭐 한두 번 여론조사로 이제 분석하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최근 1년의 흐름이 제가 계속 좀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인지도도 좀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지도도 좀 확대되고 있는 거 아닌가. 과거에는 이제 이 정원호가 누군지 잘 몰라서 연결을 못 하신 분들도 이제는 조금씩 그 성동구청장 일 잘했다며 뭐 이런 게 이제 연결이 되고 그 사람이 하면 뭐 잘하겠네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지지도가 좀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일비하지는 않지만 추세적으로는 내가 좀 오르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오세훈 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오세훈 시장의 그 종묘 인근 개발 논란이 됐잖아요. 구청장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거는 개발도 하고 보존도 하고 그러니까 종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도 개발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정말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사실 이제 극한 대립으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상황이 됐거든요. 오히려 논란이 되면서 네. 이제 그래서 유네스코까지 연결이 돼서 또 유산청에서도 지금 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은 어떤 권력기관이든지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힘을 풀로 쓰려고 그러면 상대방도 힘을 풀로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권한이 강력하게 충돌해가지고 불편한 건 시민들이거든요.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입니다. 사실 시장님께서 갖고 있는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권한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권한은 상대방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쓰여져야 되는데 이거 권한이 있다고 그냥 풀로 쓰니까 이해관계자인 유산청에서도 나도 권한 있어 하면서 이렇게 하고 유네스코도 나도 권한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피해 봅니까? 결국은 토지주들이 지금 피해를 제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개발도 오도 가도 못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저는 항시 행정기관이라는 곳, 이 허가권, 인허가권이 있는 권력기관들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거기서 합의점을 찾는 것을 우선해야지 자기가 권한 있다고 마음대로 하다 보면 이건 예전에 개발도상국 시대 행정이나 하는 거지 이 선진국 시대 행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또 하나 논란이 한강 버스잖아요. 네.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전면 백지화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구청장님은 이미 들어간 비용도 있는데 관광용으로 개발하자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제 전제가 빠져 있는 건데요. 네. 이제 박주민 의원님 주장이나 제 주장이나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기본은 모든 일의 기본은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안전 문제가 담보됐다는 전제하에 이게 이제 한강버스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안전하지 않다면 운행하면 안 됩니다. 이번처럼 막 시민들이 생명에 지장을 느끼는 위험에 처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건 그건 안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위험한 요소에 대한 솔루션이 다 찾아져서 그걸 다 해결하고 안전하게 됐을 때에 비로소 그 다음 스텝을 나갈 수 있다는 거고요. 안전하지 않으면 멈춰야죠. 그리고 그건 안 하는 게 맞고요. 안전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교통용으로는 이미 판가름이 난 거고 이건 못 쓰는 거고 그러면 그렇다고 아예 안 할 거냐? 그건 아니다. 이미 투자된 돈도 있고 만약에 중단하게 되면 앞으로 들어갈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중단하는데 왜 돈이 들어가냐고 물어볼 텐데요. 계약을 잘못해 나갔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무보증으로 이미 돈도 빌려줬고 그리고 앞으로 손해가 되면 손해가 나면 손해를 메꿔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행을 중단하면 20년 동안입니다. 그것도. 그 동안 계속 돈을 메꿔줘야 되는 최악의 경우. 그래서 이런 거는 막아야 된다. 결국은 기분적으로 풀 문제는 아니고 이 문제는 안전이 담보된다는 전제하에 안전하지 않아서 운행하지 않은 건 사실 책임을 조금 더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안전한데 안 움직인다고 하면 그 책임을 저희들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이 생각을 좀 충분히 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의 세금을 아깝지 않게 하려면 어쨌든지 아끼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안전이 담보된 다음에 그 다음 방안은 생각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부동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집값 상승 원인 해결 방안 있으십니까? 집값 상승 원인은 단기적으로는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공급이 몇 년 동안 계속 줄어가지고 올해 특히 이제 줄었던 거니까 수요자는 있는데 이게 공급이 주니까 생기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해결 방법으로는 더 중요한 건 집이라는 건 수요 공급으로 조절되는 그런 소비재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자산인 투자재이기 때문에 심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 관리라고 하는 건 집값이 향후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게 중요한데 그 시그널을 당국자가 줘야 되죠. 그 당국자라고 하는 건 최고 책임자인 서울시 그리고 국토부 이 양 기관이 한결같은 방향으로 그런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그 시그널의 첫 번째는 공급 대책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토어제 해제라든지 이런 그 정책적인 문제들을 공동의 입장을 내주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문제다. 이 말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식 출마 선언 안 하세요?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네. 그건 시기의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서울에 폭설이 와가지고 엄청 불편했잖아요. 지금 또 내릴지도 모르는데 제가 재선거운동 하겠다고 또 이런 그 책무를 방기할 수 없어서 그거 기간을 좀 폭설 대비 그리고 한파 대비 이런 것에 지금 전념을 하고 있다. 그럼 다만 시기의 문제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눈이 걸림돌이네요. 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